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요 2주 만에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40% 선을 돌파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냥 평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35%를 넘었었는데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40%대를 돌파하면서 많은 언론들이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은 급박해진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시기에도 오르지 못했던 이 40%가 돌파하는 이유는 뭘까? 대한민국에 멸공의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CCP, 공산당이죠. 공산당 아웃이라는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전 세대에 아우르는 이 응집을 뽑아내고 있다. Stop the Steal. 그러니까 중도층 그리고 2030 정치의 조금 무관여층들이 윤석열을 지지한다 라기보다는 체제 전환의 위기 속에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자유진영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켜왔고 비상계엄은 계몽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해하면서 이렇게 지지는 폭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싸움의 본질을 이제 파악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민이 깨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욱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었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윤석열의 초청을 만지작만지작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이 도널드 트럼프 2기를 맞이하면서 이 정치권과 재계가 지금 확실하게 친미와 이제 친중으로 나뉘고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지금 우리의 선택지가 어디냐에 대한 것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봅니다.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요 가장 곤혹스러운 사람은 이재명이겠죠. 이재명은 대놓고 친중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에 했던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이미 보고서가 많이 작성이 된 상황에서 이재명의 대북 제재 위반 그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도 좀 고려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보고 있는데 이재명이 정권을 잡는다, 집권했을 시 한미 동맹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다 라는 판단과 분석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을 더욱더 거부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미국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 그러니까 상하원을 토탈해가지고 이 이재명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도널드 트럼프의 전략의 조력자라고 하죠. 조력자는 지금 이재명을 하드코어 진성 좌빨로 지금 이제 콕 찍어가지고 이재명은 CCP 공산당을 등에 업고 지금 쿠데타를 일으킨다라고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분명히 선을 긋고 시작하는 트럼프 이기다라는 거죠. 이재명이 그동안 해왔던 발언 중에 미국을 발끈하게 했던 건 점령군이다. 한국에 주둔하면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에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게 미국 보수거든요. 그런데 그런 보수의 그 헌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극했다라는 발언 중에 하나가 점령군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반미 성향을 뚜렷하게 보여왔다라는 점에서 이제 이재명은 사실 나가리다라고 봐야 되겠죠.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지금 뭐 조금 뭐 반일 반미 했던 것에 조금 우호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지만 그것은 그냥 워낙 거짓말을 잘하는 인간이니까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이재명 역시 이재명이다라는 건데요. 8일입니다. 중국 기자들 위주로 해가지고요, 이 비공개 회동을 했습니다. 외신 기자단들과 비공개 회동이라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인 일인데 거기에 구성 자체가 거의 중국 놈들이었다라는 거. 일본 기자들 몇 명 있었고요. 서방 기자들은 아예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기자단이 전체가 기자일까를 생각해보면 아닐 겁니다. 공산당도 몇몇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고 일본 기자들의 말을 빌면 보통 기자라고 하면 이렇게 기자 뭐 이렇게
팻말 같은 걸 들고 있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몇몇 있었다라고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중국 공산당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제 대놓고 쉐쉐하겠다. 권력은 잔인하게 쓸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악마 같은 이재명이 이젠 대놓고 시진핑과 내통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쇼핑몰도 한번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국을 선택했다. 이제 커밍아웃 했다. 대놓고 나가겠다. 막 나가겠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지금 미국 쪽에서는요. 이재명을 강경 좌익이다. 진성 좌빨이다. 친중 행보를 하고 있다. 반미 행보를 하고 있다. 라면서 중국의 지정학적 목표와 일치한다. 탄핵 배후에는 중국의 CCP가 있다. 라고 공식적인 논평을 내면서 미국은 이재명을 보고 있어. 그러면서 압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재명이 이런 비판을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기자 한두 명 보태서 중국 기자단들과 만났다라는 것, 비공개로 회동을 했다지만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길을 선택했다. 이제 그래 결정했어 이렇게 하고 이제 A, B 중에서 하나를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이요 간담회 전후를 해서 최소 두세 차례 오프 더 레코드, 그러니까 비공개 비보도를 부탁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 신년회도 아니고 기자단 불러놓고 오프 더 레코드를 부탁했다라는 건 특정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중국 기자들을 만나서 지 이야기를 해놓고 공식적으로 펼쳐내지 말라라는 것, 대사관에 말 좀 잘해줘, 또는 시진핑 쉐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기자단들이요, 중국 기자단들은 1년에 90시간씩 이 사상 교육을 받습니다. 이게 시진핑이 오다를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 중국 공산당이 모두 관리하는 이 언론에서 이런 이재명을 만났다라고 하면 보고서가 이제 올려지겠죠. 그러니까 공산당에 올려지는 것은 뭐야? 시진핑에게 올려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이렇게 쉐쉐 이거는 시진핑에게 좀 글 좀 올려주십사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친중으로 간다라고 하면서 저 새끼 저거는 뭐 쉐쉐만 외쳤어 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커밍아웃을 한다라는 것은 진짜 뭐 아니면 도죠 사실. 그리고 서방 언론들을 제외했다라는 것만 봐도 이제 트럼프에게 대놓고 들이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보다 오히려 이제 호락호락하지 않은 인간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서방 언론들이 그러니까 하드코어 좌파다라고 하면서 이재명을 거의 범죄자 취급하고 있죠. 이재명에 대한 설명을 하면 항상 끝에 뭐냐면 재판을 받고 있다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대북제재 등등, 선거법 위반 등등, 그리고 전과가 있다라고 하는 등등, 이 이재명을 그냥 부도덕한 사람으로 이제 명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 편이 안 될 거면 제대로 버리고 내 편이 되는 중국을 잡겠다라는 거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사실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트럼프의 개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는 유엔의 제재를 받지만 이게 뭐 형사상의 뭐 집행이라 이런 건 이어지지 않고 그냥 뭐 국제법 재판소에 간다라고 해도 진짜 무서운 거는 뭐냐면 미국 제재가 있습니다. 미국이 따로 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국가에 가하는 제재가 있습니다. 그 나라와 경제, 무역을 하는 나라들과 협력해서 고립을 시키는 등, 이거는 그냥 애교 수준이고 사실상 미국으로 송환해서 깜빵에 쳐넣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법을 위반했으면. 왜 미국 법을 위반하냐라고 봤을 때 이 달러로 지금 800만 달러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법을 위반했다라고 해서 이재명 데리고 가서 깜빵에 쳐넣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되게 약하잖아요. 미국 가면 50년, 70년 그냥 기본이거든요. 150년 막 이렇게. 그래서 이 트럼프가 개입하는 순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 시진핑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만일에 유엔 대북 제재에서 이제
뭐 내가 거론이 되면 그 상임이사국 중에서 하나라도 반대가 나오면 진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반대의 손을 좀 들어줘라고 부탁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보도를 전제로 나눈 대화가 가관이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개미가 개체수가 늘어나면 전쟁이 나게 된다. 목 잘린 개미도 있고 허리가 잘린 개미가 있다. 살다 보니까 인간도 거기에 맞춰서 벗어나지는 않는다. 대규모 전쟁을 통해서 개체수를 줄인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전쟁, 개미를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의 대량 살상에 대한 전쟁을 대비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정신 상태가 좀 다른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평소에 이재명이요, 살인, 전쟁, 죽음, 칼, 총, 뭐 투쟁,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자극적인 문구를 써가지고 폭력적인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서 갈라치기 굉장히 많이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재명이 하는 짓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죠. 일단 일본 반일 감정 으로 막 이렇게 펼쳐냈던 것들 화면에서 한번 보셨는데요. 그 다음 말이 기가 찹니다. 누군가의 것을 뺏어야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점점 나아가다. 갈등도 격화되고 신념도 강화되고 충돌 사태도 좀 더 지나가면 결국 대규모 전쟁 같은 게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은 되지만 그걸 향해서 계속 가는 것 같다라고 심중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것을 뺏어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찬탈을 위해서 본인의 욕구 충족, 깜빵 예비 빵제비가 깜빵을 가지 않고 권력을 쥐어야만 살아남으니까 이 권력에 대한 욕망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점점 나아가다 보면 갈등도 격화되고 특검 남발하고 탄핵 남발하고 신념도 강화되고 이재명 똥꼬에 지금 줄 서지 않으면 너네들 다 나가리 그러면서 국민들 양극화시키고 충돌 사태, 공수처, 경찰, 지금 민주당이랑 짜미짜미가 돼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어떤 식으로도 끌어내리겠다라고 지금 국민을 상대로 충돌 사태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죠. 걱정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걸 향해서 계속 가는 것 같다. 이재명은 후퇴조항이 없습니다. 이재명은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죠. 지금 탄핵 사태를 둘러싼 여야 간의 충돌, 그 다음에 국민과의 충돌을 또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보통 놈은 아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악질이다가 가장 잘 어울리지 않을까. 저는 뭐 고상하게 뭐 소시오패스니 뭐 사이코패스니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악질입니다. 악질인 사람이다 라는 거죠. 이런 말들 진짜 허투루 넘겨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민주당과 이재명의 민주당이 행사를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했다. 그런데 당대표 공식 일정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또 회동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밖에서 또 이렇게 막 시위가 있기도 했었는데요. 정보력이 참 대단한 것 같은데 그래서 바깥에서는 이 차이나 아웃, 이재명 구속, 부정선거 규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재명 중공과 밀담 아웃 이런 것들 막 피켓 들고 외치면서 밖에서 이제 시위를 했었는데 중국 기자단들이 창밖의 상황들을 조금 유심히 지켜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잠입 취재로 이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정치철사라고 불리는 이현주 최고위원이 이 행사를 진행했는데 행사 시작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사과하지 않았다. 시민들 누구나 급권 용서할 수 없다라고 운을 떼면서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이라고 해서 국내적인 정치적 노선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유럽이나 이런 데 비하면 실질적인 대외적인 정치적 노선이나 외교적 노선의 차이는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궁금한 건 물어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외신에서 지금 이재명을 중국의 CCP, 공산당을 등에 업고 하드코어 진성 좌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에 좀 희석하고 싶은 메시지를 던졌는데 이거는 거의 미친 발언이죠. 정치적인 노선이나 외교적 노선의 차이가 미미하답니다.
아니 그 자유진영,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수호하겠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 한미일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그러니까 국정의 방향과 이재명 쉐쉐만 하면 돼라는 이재명의 방향, 그 말은 사회주의 국가. 이제 고든창, 미국에서도 변호사 꽤나 유명하신 인플루언서 동북아의 이제 전공이신 박사님이시죠? 그 고든창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이재명은 지금 대한민국의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이끄는 세력은 민주노총이 주관하고 있고, 이 민주노총을 이끄는 거는 대한민국 종북 좌파가 움직이고 있다. 대한민국 종북 좌파는 대가리에 안테나 꽂고 북한의 지령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총괄하고 있는 쉐쉐를 외치고 있는 이재명은 하드코어 진성 좌빨로 중국의 CCP와 함께하고 있다. 같습니까, 여러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같냐고 하고요. 이게 미미하냐고요. 세상이 바뀌는 일인데 사유재산 허용하지 않겠다. 뭐라고 했죠? 재벌 해체에 정치 인생을 걸겠다. 여러분들 일하지 않아도 다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이재명은 아니 되어 올시다 라는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트럼프 이기에서 분명 어떤 식으로든 이제 그 내정 간섭이 아닌 선에서 간섭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부터 이재명이 뭔가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 권력에 가 있으면 다 이렇게 한 번씩 미치나 봅니다. 성남시장 때 1시간은 시민의 숫자와 똑같이 100만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1시간에 그만큼 어렵게 쓰겠다 이거겠죠. 대통령의 1시간은 우리나라 국민의 숫자를 말하면서 5,200만의 시간이다 라고 기자단들에게 기뜸을 했다라고 합니다. 꼴값을 떨고 앉아있고 그야말로 지랄도 풍년이라는 말이 딱인 것 같은데요. 오늘도 기도하고 멸공을 외칩니다. 대한민국 재판이 사실 힘을 잃은 것 같은데요. 미국 재판 받아야 될 놈 얼른 데리고 가시길 바랍니다. 데리고 가실 때요, 저기 양산에 처박혀 있는 책방 할배도 데리고 가시면 어떤지 싶습니다. 김정은이한테 USB 던졌습니다. 그것만 봐도 한미동맹의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살다 우리나라 뉴스보다 국제 뉴스가 더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한남동에서 뵙겠습니다. 김영현TV였습니다.